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긴장 푸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오늘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매년 발병수가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죠. 안면 경련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합니다. 네, 안면 경련이요. 네네.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뇌에는 12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7번째 신경에 어떤 자극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신경이 압박되거나 했을 때 반복적으로 눈꺼풀이 한쪽으로 떨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 전체로 톡톡 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통틀어서 안면 경련증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도 질환이군요. 저는 네네.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증상 질환 거의 영어로 하면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눈꺼풀이나 입꼬리가 이렇게 톡톡 튀는 현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렇게 원래 어느 한 곳에서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눈 주변이 이제 떨림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네. 얼굴에 이제 광대뼈 쪽,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 입꼬리 모양에서 이제 같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안면 경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잖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밑이 또 파들 이렇게 떨리는 그런 증상들 뭐 많이들 한두 번은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면 경련의 한 증상이라고 네, 봐도 그렇죠. 될까요? 이렇게 눈이 떨리니까 네. 그것은 정확하게 안면 떨림이라고 하지 않고 네. 눈 떨림이라고 하시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과도하게 신경을 많이 쓰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을 때 또 좀 예민하신 분들 또 갑자기 또 어떤 집안에 큰 일을 당하신 분들 보면 눈이 밑이 좀 바르륵 떨린다고 하죠. 네. 그런 거와 요거는 안면 경련과는 좀 다른 것이죠. 이렇게 아. 눈이 바르륵 떠는 것은 아마 그 긴장 정도가 사라지면 일과성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안면 경련은 한 번 발생한 분들이 또 제대로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건 그냥 없어지는 그렇죠. 그냥 그런 증상인데 이거는 이제 지속되는 그런 질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안면 맞습니다. 경련은. 네네. 근데 경련하면 이게 마비랑도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안면 경련과 안면 마비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마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신경이 전도가 되질 않아 가지고 네. 신경의 기능이 없어서 얼굴이 굳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과도하게 과민하게 작용돼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떨리는 증상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비가 왔던 분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떨림 증세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약간 다르고 또 예후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비 오신 분들이 혹시 원인이 풍이 아니냐, 또 이거 얼굴에 일어나는 현상은 또 이렇게 자주 보니까 네. 풍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풍하고는 또 별개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얼굴의 한쪽 부분이 마비가 돼서 본인이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마비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떨림, 안면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저절로 이게 눈이 감겨요.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는 근육의 수축을 가지고 안면 경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연상이 되는 게 저는 뭐 비슷한 연결고리가 있을까 했는데 뭐 증상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원인도 완전히 네네. 다르군요. 근데 안면 경련이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안면 경련이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 이제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불안, 또 과로, 또
이런 과정에서 영양 섭취가 또 일부가 되지 않아서 네. 뭐 마그네슘의 섭취가 부족해가지고 네. 이런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음.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증상은 방치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안면 신경의 또 마비도 같이 동반되는 수가 있고 아. 또 이것이 또 좀 지나가다 보면 귀에서 소리가 좀 잘 멍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게 되고 그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 맛을 보는데 음식의 맛을 보는데 좀 반쪽이 이상하다 그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원인은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이든 약간 유전적인 면도 좀 있는 질환들이 많은데 네네. 이 경련은 어떤가요? 안면 경련. 이런 경련은 뭐 다른 경련하고 달리 네. 집안의 유전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 여러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뇌신경하고 관계가 되니까 혹시 유전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지만 네. 결국 유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죠. 다행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뇌질환, 그러니까 뭐 뇌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그런 질환을 겪을 때 이런 안면 경련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뇌에는 12개의 뇌에 중요한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중에 7번째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7번째 신경이 가는 길에 혹시 종양이 있거나 네. 또는 뭐 중풍이 온다든지 어.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뇌 안면근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신경 마비가 있거나 네. 그래서 안면신경 경련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병원 선생님들이 전문의 선생님들이 몇 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좀 고가이긴 하지만 MRI를 꼭 찍어보십시오 하는 이유가 네. 그런 병들과의 감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런 사진을 찍어야 되는 설명성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나 많은 퍼센트에서는 뇌 종양과 중풍과는 좀 별개인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어떤 질환의 한 증상으로 또 안면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그러면 사실 뇌질환하니까 이게 또 정신증하고도 연결이 있지 않을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환자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네네.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포, 뭐 두려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 안정 치료와 또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경련이 또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리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겠네요. 네, 그렇죠. 뭐 특별한 원인이 없이 뭐 일시적으로 그런 게 왔다 그러면 특히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그런 게 오신 분들은 그 원인이 심리적인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년 이상의 이제 사실은 이 병이 많이 보여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심리적인 치료보다는 어떤 좀 다른 치료, 뭐 약물 치료나 뭐 수술적 치료 뭐 그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법은 뭐 잠시 후에 다시 네네.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근데 40대 이후 중년층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혈관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니까 이 혈관이 뇌는 나이가 들면 좀 불행하게 수축이 됩니다. 퇴행이 되면 네. 우리가 피부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지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뇌도 주름이 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혈관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주름이 지면서 혈관하고 신경하고에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극이 되니까 뇌신경이 자극이 돼서 얼굴이 떨리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과도한 공포가 있다든지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런 심장에 압박이 되면 혈관의 어떤 밸런스가 바뀌게 되니까 그것이 신경을 자극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또는 긴장 이런 것들이 안면 경련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40대 이후 중년층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셔서 그러면 노화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노화라는 것이 이제 구조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게 되죠. 네. 뇌 주름이 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의 위치가 약간 변동이 되는 과정에서 뭐 마음 편하고 긴장 안 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자극이 좀 돼도 우리가 어디에 상처가 났을 때뭐 별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있듯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경에 자극이 돼도 그것이 신경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나 좀 예민하신 경우가 되면 이게 자극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나이랑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에요? 그렇죠. 그렇죠? 퇴행이 되니까 일단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좀 증상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 안면 근육 중에서 얼굴, 눈 주위가 굉장히 약한 근육으로 돼 있어요. 얇은 근육으로 돼 있어서 그쪽에 먼저 증상이 나타나죠. 떨림이 싹 떠늘려서 네. 그래서 내가 뭐 긴장했나 뭐 이렇지만 그런 긴장 근육이 시작돼서 네. 그다음에 이제 볼로 좀 내려와서 네. 그다음에 이제 입꼬리가 실룩실룩해지죠. 아,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저 사람이 윙크를 나에게 하나 하는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윙크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눈이 실룩실룩실룩해진 거죠. 아. 그러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다른 거는 다 괜찮고 뭐 머리 아픈 것도 없고 정신도 멀쩡하고 뭐 다 건강하신데 얼굴이 그러다 보니까 또 40대 이후에 이게 발생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부 환자들을 이렇게 상의를 해보면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반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렇게 안면 마비로 인한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이 어떤 약으로 조절되거나 이렇게 되면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은둔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삶의 질이 떨어지게 확 떨어지는 되고 경우가 되십니다. 이게 정신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떨림, 실룩거림 뭐 그런 증상 말고 혹시 통증은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뭐 통증도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통증이 아파가지고 뭐 잠을 못 자거나 그런 네.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혹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더 심해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또 대화를 할 때 어떤 공포증이나 이런 게 왔을 때에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 안면 경련증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만드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겠군요. 또 이런 안면 경련이 모든 근력의 이제 장애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잠을 자면 잘 안 와요, 사실은. 근데 이 안면 경련은 자기 직전 수면에 들어갈 때 네. 그때도 이제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때도 실룩거리나요? 어떤 보호자분이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때도 떨리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잘 때 막 떨리면 좀 상상만 하셔도 굉장히 보호자 옆에서 네. 좀 섬찟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는 동안에는 내가 뭐 실룩거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한테 말해서 병원 내원하도록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치료 전에 당연히 진단은 받아보는 거겠죠? 어떤 그렇죠.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임상적으로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가 보면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눈을 감아봐라. 또 입을 해보세요. 또 휘파람을 불어보세요 하고 또 청각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원인이 종양이나 중풍하고의 연관관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MRI 또는
MRA라고 네. 뇌혈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원인은 거의 95% 이상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네. 적절한 치료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뭐 그 전에는 뭐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하면 이제 그 긴장 완화든 또는 약에 마그네슘을 보충해 준다든지 그런 약을 투여하지만 많이도 보통 한 5, 60% 환자는 다 좋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잘 되지 않으면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 얼굴 성형을 위해서 뭐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성형 목적이 아니라 네. 이 근육, 안면 근육의 실룩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놔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톡스 주사가 이제 맞다 보면 이제 1년, 2년, 이제 5년 정도 맞다 보면 이제 이게 효과가 그렇게 또 썩 가질 않아요. 아, 내성이 생기는군요. 내성이 좀 생기기도 하고 또 환자분이 또 얼굴이 실룩실룩하는 것을 또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좀 강제성으로 하니까 얼굴 모양이 약간 밸런스가 틀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5년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잘 설명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수술은 뭐 얼굴이 떨리는데 수술을 하면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원인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혈관이 지나가서 이 혈관이 과부하를 일으켜서 자극을 줘서 신경에 이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얼굴이 떨린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 네. 그 사이에 스폰지를 끼워줘요. 음. 스폰지를 이제 끼워주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길이 뇌신경 7번째 들어가는 신경의 길이 귀 뒤에 있어요. 귀 뒤에. 아, 예. 그래서 귀 뒤에 이제 자세히 보는 그 들어가는 현미경을 보고 마치 이거 한 100원짜리 네. 동전만큼을 이제 열어서 신경을 들어가는 데에서 스펀지를 끼워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한 95%는 수술을 해야 될 사람들이 95%는 이 증상이 됩니까? 해결이 됩니다. 수술법은 그거 하나인가요? 근데 수술법은 세계적인 학회가 공인된 게 그 네. 하나 방법이 제일 좋은 거로 되어 있고 뭐 지금까지 뭐 별 불편 없이 환자들의 좋은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효과만 보면 보톡스보다는 수술이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네. 수술보다는 또 비수술적인 게 또 선호하게 되고 그렇죠. 또 이게 또 증상의 경도가 있는데 네. 뭐 눈 밑에 조금 떠는 사람, 또 입가에 약간 떠는 사람, 뭐 그런 분들까지는 뭐 다 수술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심하게 떨려서 어떤 분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 정도까지. 네, 왜냐면 눈이 막 경련이 되면 우리 막 바람 부는 날 어디 나갈 때 보면 눈이 막 뭐가 들어가면 뭐 뜰 수 없지 네네. 않습니까?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못 뜨니까 일단은 그래서 뭐 시야 장애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네. 그 이외에 미세하게 있는 분들은 이제 적절한 근육의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하면 뭐 6개월 정도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수술법의 이름은 뭔가요? 그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작은 혈관을 현미경을 보고 신경을 이렇게 분리해준다. 뭐 그런 수술법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 완전한 절개는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되면 이제 네. 귀 뒤를 이렇게 이제 한 절개하는군요. 1인치 정도를 절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전만큼의 그 들어가는 길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아주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옷을 입으면 우리가 겉옷, 중간옷, 속옷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뇌 쪽을 수술한다 그러면 다 겁을 먹고 뇌 수술입니까? 무섭죠. 네. 그러잖아요. 뇌에 손상이 없이 신경까지 도달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 길까지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 들어가면 네. 그 신경을 찾게 되고 그 신경을 찾은 다음에 그 혈관이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과연 요 혈관이 신경을 자극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또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체크를 하면 이제 그 정확한 혈관을 찾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스폰지를 준비된 스폰지를 끼워 놓으면 이 스파크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을 모니터가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아 스파크가 안 일어나고 모니터에서 이제 뛰는 자극이 네. 사라지면 아 이거는 이 혈관이었구나 생각하고 하면 좀 더 과학적인 수술법이기 때문에 네. 성공률이 95% 이상 성공률이 되는 아주 높은 성공률이 자랑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얘기만 들어봐도. 이 수술 시간은 보통은 준비돼서 네.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생각보다. 1시간 정도. 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좀 정례화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0분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법은 아닙니다. 수술 얘기 나오면 제가 빠뜨리지 않고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네. 통증은 많이 아픕니까? 아 수술하고 나서 네. 뭐 1cm, 1인치 정도 아. 절개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 그렇게 뭐 통증 호소하지 아. 않고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는 눈이 시야가 많이 보여요. 크게 그럼요. 보이니까 그 아픔보다는 기쁨이? 보여주는 것이 더 많으니까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일상 복귀는 바로 가능한가요? 네, 그냥 우리가 상처만 잘 낫고 하면 그냥 보통 모든 수술을 하고 나면 뭐 바로 복귀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환자의 안정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2주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계시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집에 계시고 네. 그다음에 2주 정도의 직장에 복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술하고 나서 일정 정도의 안정은 또 취해 주셔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자, 치료법으로 지금 약물 치료도 있고 보톡스 치료도 있고 수술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안면 경련 치료를 한 다음에 혹시 환자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첫째 이제 감기 걸리지 말라 그래요. 감기요? 예, 왜냐하면 귀 뒤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코를 풀거나 그다음에 귀를 후비는 것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수술하고 난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재채기를 한다거나 또는 코를 풀거나 이런 거는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하라 그러기 때문에 네. 감기 조심하시라고 꼭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상처가 되는 거고 더 주의할 건 또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이 원인이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을 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는 것도 면역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네.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인드. 아. 우리 그 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면역을 높여준다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트레스부터 멀리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치료받고 나서 재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발은 학회 보고에 의하면 2 내지 한 3%가 재발한다고 되어 있지만 네. 그 심하게 재발하지 않고 미미하기 때문에 재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는 뭐 1%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재발의 가능성은 있군요. 네네. 네. 그러면 건강한 생활 습관만 유지하시면 어쨌든 재발 확률은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면 경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이 안면 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죠. 누구나 노화는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뇌의 건강한 삶을 건강한 마인드를 갖게 된다면 우리가 면역력이 일단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이 면역력이 강해지면 어떤 사소한 충격이나 또 신경의 자극에도 우리 인체가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마인드 그것이 우리 뇌의 건강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발짝 더 나가서 치매 예방에도 많이 좋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뇌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안면 경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뭐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치하다가 수술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초기에 빨리 병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